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80년대 전두환 군부 정권 시절 미국에서 교포들을 상대로 5.18의 진실을 알린 신문 자료가 5.18 기념재단에 기증됐습니다. 광주 총인 처리 시설 비리에 관련된 5개 업체에 대해 2개월에서 6개월씩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세계 한상대회가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오늘부터 사흘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45개 나라 3천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순천만 갯벌 습지 보전기금 조성을 둘러싸고 순천시 의회와 순천시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1980년대 전두환 세력의 보도 통제로 5.18의 진실이 묻혀있을 때 미국에서 교포를 상대로 이를 알린 신문 자료가 5.18 기념재단에 기증됐습니다. 신문 발행인은 진실에 목마른 교포들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 5주기를 사흘 앞둔 1985년 5월 15일 주간지 코리안 스트리트 저널 일면에 실린 5.18 추모시입니다. 광주의 불꽃이여 5월의 승리여는 당시 국내에서는 어느 언론도 감히 언급하지 못했던 5.18의 진실과 광주의 아픔을 담았습니다. 그 당시 국내외 어느 신문도 민주화운동을 보도를 하지 못하고 광주 사태의 진실을 얘기하지 못할 때 아마도 이 코리안 스트리트 저널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1981년 미국 한인 교포들을 위한 광고지 성격의 주간지였지만 국내의 엄혹한 정치 상황과 광주의 진실을 보도해달라는 한인 교포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따라 5.18을 보도해왔습니다. 해외에서는 막 격분을 해가지고 민주화운동이 사실은 5.18을 기점으로 해서 그냥 데모를 하고 하는데 결국 국회 대정부 질문 때 사실 확인 차원에서 인용되기까지 했던 코리안 스트리트 저널. 조재기 시의원의 뜻에 따라 5.18 기념재단에 기증된 신문 전후 원본은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로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남도청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네 번째 치렀던 F1 대회 성토장이었습니다. 전국 꼴찌인 전남 공무원 청렴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년간 누적 적자만 1,900억 원에 달한 F1 대회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도 굳이 수백억 원씩 적자를 내가면서까지 F1 대회를 끌고 가는 데 대해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주 구조적인 적자 체계를 갖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국가의 예산만 달라고 떼쓰지 말고 대회 수지를 맞추려는 자구 노력이 먼저라는 질책과 함께 민간 괴체란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계속 뭔가 해줄 거를 기대하고 요청했지만 항상 예산 때 되면 수재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회에서 겨우 집어넣는 형태로 가게 되고 이거 계속할 수도 없고 최종적으로는 민간한테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남 공무원의 해이한 공직기강에 대한 강한 비난도 제기됐습니다. 뇌물수수 등 비리와 징계 공무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청렴도는 꼴찌라며 삼선인 도지사의 리더십을 원인으로 꼬집었습니다.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에 적발된 피의자만 무려 1,000명이 넘습니다. 공금 횡령, 사기, 폭행, 거의 공문서 작성, 금품 수수 등 비유행도 아주 다양해요. 그냥 비의 백화점인 전라남도다. 최근 검찰 수사로 불거진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의 허술한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올해 전남의 농경지 면적이 1년 전보다 무려 5,000헥타르나 급증한 것은 친환경 인증 허위 신고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 원전 사고에 대한 허술한 대비책과 경제성 없는 각종 공공시설물, 거북선 유람 사업의 부실 등에 대한 질책도 쏟아졌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이물이나 행진곡 재창을 막고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으로 번번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박승춘 보훈처장. 이번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국정감사가 파행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출발부터 삐걱댔습니다. 발단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자료 제출 거부 때문입니다. 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정치 피상적인 안보 교육 자료로 쓰인 DVD를 누구 돈으로 만들었냐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 협찬처나
그 제작 과정 전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 강 의원이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하자 박 차장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니 그 협찬자가 밝히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의 DVD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고 박정희 정권을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배후에 국정원이 있어서 밝히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또 협찬을 받으면서 안전행정부의 사전계획서를 내지 않았다면 불법이라며 자료 제출을 압박했습니다. 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16조 벌칙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박 차장은 끝내 거부했고 여야 의원들이 박 차장을 고발할지 논의하느라 오후 국감은 제대로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박 차장이 누구를 보호하고 무엇을 숨기려 하는지 의혹만 키운 가운데 국감은 하루 종일 파행이었고 다른 피감기관들은 온종일 대기만 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시가 총인 처리시설 공사계약 과정에서 금품 제공이나 입찰 담합을 한 5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자격 제한은 대림산업이 6개월, 코오롱글로벌 5개월, 금호산업과 현대건설 각각 3개월, 남해종합건설 2개월씩입니다. 광주시는 건설사들이 부정당 제재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기간 동안 전국 모든 공공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한상대회가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오늘 광주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한상대회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사흘간 열리는데 해외에서 활동 중인 기업인 1,000명을 포함해 45개 나라에서 3천여 명의 기업인이 참여해 분야별로 비즈니스 정보를 교류하고 유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기업 전시회와 투자 설명회, 수출 상담회 등도 다양하게 열립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전 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태양광과 수소를 활용해 전기를 만드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광주 제1하수처리장입니다. 이곳 유유부지의 신재생에너지의 일환으로 수소를 활용해 전기를 만드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전국 두 번째로 2016년까지 지어집니다. 옆에는 내년까지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됩니다. 광주시와 4개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 가동되면 연간 323기가와트가 생산됩니다. 한빛원전 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의 4%가량에 해당하는 정도지만 광주 전체로 보면 사용자의 15%인 9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소나무 48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연간 5만 2천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광주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광주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자유도시랄까요? 그런 도시를 저는 만들고 싶고 또 수소 연료전지 발전 과정에서는 10만 기가칼로리의 열이 발생해 12,000여 가구에 난방용으로 공급됩니다. 2,300억 사업비는 전부 업체에서 내고 광주시는 사업 부지를 20년간 제공한 뒤 이후 관련 시설을 기부 체납받습니다. 땅을 임대해주는 대가로 총 36억 원의 임대료 수입도 얻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원전 비리로 인한 손실이 올해에만 1조 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험 성적서 위조 등의 비리로 올해 원전 3기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9,600억 원이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로 인한 피해가 전기요금 인상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한수원은 대대적인 물갈이로 조직을 쇄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빛 2호기의 가동 중단을 앞두고 영광 지역 주민들이 부실 정비를 했던 업체인 두산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주민 40여 명은 경남 창원의 두산중공업 원자력 서비스 센터에서 한빛 2호기 용접부 작업 과정과 안전검사 시연회 등을 본 뒤 전문가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내일로 다가온 한빛 2호기 용접부 비파괴 검사와 표면 검사 등 안전검사를 앞두고 직접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만 갯벌 습지 보전 기금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순천만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 조성이 시급하다는 시의회와
지원 범위가 확실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순천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넓은 갯벌과 갈대숲으로 뒤덮인 순천만. 해마다 20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국적인 생태 관광지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관광객만큼 이들이 버린 쓰레기로 순천만 갯벌의 오염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화모에서 내려오는 담수로 바다 염분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 각종 생활 하수도 갯벌의 오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이런 갯벌 오염으로 최근 어패류의 어획량이 큰 폭으로 줄고 있다고 불만입니다. 생태가 너무 다 파괴가 돼버려갖고 짱뚱어 맛조개, 칠개 이런 게 옛날 같지가 않아요. 안 잡히고. 순천시 의회는 이에 따라 갯벌 오염을 막기 위한 기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주장합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입장료 징수액의 30%를 갯벌 보전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유입 수계에 대한 정화 사업, 그리고 순천만에 대한 생태계 조사와 모니터링, 그리고 주변의 생태마을 가꾸기 사업을 주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별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조례 제정에 따라 마을별로 기금을 지원하는 범위가 애매모호하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 용도가 일반 예산 사업과 중복되고 굳이 기금이 아니더라도 시 일반 회계로 갯벌 관리가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지원 대상 범위가 이렇게 확고히 지정되지 않아서 아마 그 지역 주민과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불화가 이렇게 다소 우려됩니다. 최근 갯벌 보전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의회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으로 있어 기금 조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이른바 귀태가 현수막으로 정부가 전국 공무원 노조 공무원들에게 중징계 방침을 내린 데 반발해 공무원 노조가 릴레이 항의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광주본부는 오늘 광주 광산구청에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31일까지 매일 광주 5개 구청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행정부의 징계 통보를 거부할 것을 각 구청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의 112 신고 출동 시간이 112 신고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인 2년 전보다 2분 이상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찬열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의 112 신고 출동 시간은 평균 6분 1초로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늦어져 2년 전보다 2분 6초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경찰은 지난해 112 신고 접수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각 경찰서에 신고를 받던 시스템을 개편해서 지방경찰청에 112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 통합 운영해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기초수급자 66살 박모 씨가 숨진 지 2주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10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유족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돈만 지불하면 어느 때나 갈 수 있는 곳이 목욕장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요즘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목욕이 좋지만 전남 지역 농촌에는 아직 목욕장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준공된 해남의 공중 목욕장입니다. 해남군과 전라남도가 4억 원을 들여 준공한 목욕장으로 샤워 시설과 목욕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료도 1,000원으로 매우 저렴해 읍내 목욕장을 이용하던 마을 어르신들은 교통비는 물론 이용료 부담까지 덜면서 인기 만점입니다. 너무 좋아서 진짜 목욕탕 없이는 못 살 정도로. 일주일에 수요일만 한 번씩 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면 더 좋죠, 남자도. 전라남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해 짓고 있는 이 같은 공중 목욕장 사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6년. 전라남도는 올해까지 모두 290억여 원을 들여 122개 면지역에 공중 목욕장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욕장이 있더라도 연간 한 곳당 1,000여만 원에 이르는 운영비가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 몫입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남자는 하루, 여자는 이틀로 나누어 목욕장을 2, 3일 정도 운영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우리 해남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 1년에 소요가 되는데 국도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중 목욕장 건립 비용도 만만찮아 전남도 내 전체 198개 명 가운데 20%가량은 여전히 예산 부족 등으로 목욕장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전남의 국고 보조 사업 잔액 미반납액이 220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와 민간단체가 집행하지 못해 국가에 반납해야 할 보조금이 220억 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국고 보조금의 예산 낭비 사례를 보면 특정인의 편법 중복 지원을 하거나 무자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비리에 가까운 예산 낭비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채무 힐링 센터가 광주에 문을 엽니다. 광주시는 시민단체와 복지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무 힐링 센터 설치 관련 간담회를 열어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내년 2월쯤 설립될 광주시 채무 힐링 행복 상담센터는 빚더미에 허덕이는 저소득층 가정의 채무 조정과 취업 교육, 주거 안정 등 5개 분야에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